먼저 제주 동부경찰서로 가보겠습니다. 장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의 이 경찰, 그 경장이 방금 전 구속이 됐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자, 홍재 기자, 어제는 풀려났었는데 이번엔 구속을 피하지 못했군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 법원이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혐의가 있다며 A 경장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 건데요. 이곳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던 A 경장은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계속 조사받게 됐습니다. 어제 석방 결정된 지 단 하루 만입니다. 지난 22일 긴급 체포된 A 경장은 어제 체포 적부심을 받고 석방된 상태였는데요. 하루 만에 다시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구속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할 땐 취재진을 피해 출석했는데요. 심사를 받고 나올 때는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오늘 뭐라고 서명하셨습니까? A 경장은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제주 동부경찰서에 도착한 뒤에도 모자를 끌어내리며 얼굴을 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A 경장의 구속영장엔 직무유기와 공공전자기로 거짓 작성 등의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위법하게 처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A 경장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 경장을 상대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동기 등을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치아 등을 보면 장 씨와 일치한다는 소견이 나왔는데요. 이 사인과 관련된 이 자세한 내용은 송정현 기자가 이어갑니다. 어제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을 발견한 경찰은 오늘 이 시신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시신이 부패돼 지문을 채취할 수는 없었지만 장 씨의 시신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법치의관의 치아 감정 결과 장 씨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 실종 당시 소지했던 휴대전화와 전자담배가 시신과 함께 발견됐고 장 씨가 찾던 팔찌와 반지도 착용했다는 점도 장 씨라고 판단한 근거였습니다. 시신에서 특이한 골절 등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어제 시신에서 타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경찰 의견과 일치하는 부검 결과입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장 씨 가족에게 전달하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신에서 채취한 DNA를 긴급 감정해 장 씨와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장 씨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의 허위 종결 의혹 속보로 이어갑니다. 이 경찰관, 유족들에겐 당시 장 씨와 통화가 됐다고 해놓곤 경찰 시스템엔 장 씨가 사망했다고 입력을 했습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왜 사망이라고 입력했냐 이렇게 추궁을 하자 실수라고 했다는데요. 자, 장 씨와 당시 실제 통화했는지도 상황이 엇갈립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자체 종결 처리한 A 경장. A 경장은 경찰 전산 시스템에는 장 씨가 사망했다고 입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사망으로 전산 입력한 건 단순 실수였다고 주장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이 장 씨와 전화 통화도 실제로 했다는 주장도 굽히지 않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통신 기록엔 장 씨가 지난 5월 12일 숙소를 나온 뒤 휴대전화가 꺼질 때까지 A 경장을 포함해 경찰과 전화 통화한 내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A 경장은 분명히 전화 통화를 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걸로 파악됩니다. A 경장은 오늘 관련 질문을 받고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전화를 안 했는데 했다고 쓰는 게 어떻게 실수죠? 객관적 증거와 A 경장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 경찰도 허위 종결의 의도성과 동기 등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희입니다. 자, 그런데 경찰 시스템에 사망이라고 적은 건 실수라는 이 해명. 일선 경찰관들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이 전산망에 사망 원인으로 교통사고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입력한 걸 보면
고의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겁니다. 윤지우 기자입니다.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은 실종 사건 처리 전산망에 실종 해제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입력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장미란 씨 진술한 거 맞습니까? 앞서 경찰 조사에선 실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일선 경찰관들도 이런 해명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경찰이 실종 사건을 해제 처리하려면 전산상에서 사망이나 소재 확인 등 정해진 항목에서 담당 경찰관이 직접 코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단순한 클릭 오류나 입력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장 씨 가족들에겐 장 씨와 통화가 됐다고 설명해놓고 실종 해제 사유는 사망으로 입력한 것도 앞뒤가 안 맞는 해명이란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윤지유입니다. 장미란 씨 사망 과정의 미스터리들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숙소와 불과 10분 거리의 야자수 숲에서 시신이 발견됐죠. 어떻게 이렇게 숙소 코앞에 있었는데 또 이 발견 장소가 사람과 차가 다니는 도로 불과 10m 밖인데 그동안 행인이나 주민들은 몰랐을까요? 광민경 기자가 그 야자수 숲으로 가봤습니다. 장미란 씨 시신이 발견된 제주 한림읍 야자수숲. 앞쪽으로 양배추 등을 재배하는 채소밭이 넓게 펼쳐져 있고 건너편엔 비닐하우스 농장이 보입니다. 야자수숲과 비닐하우스 농장 사이 왕복 2차로 도로가 있어 사람이나 차량이 쉽게 오가는 곳입니다. 도로와 야자수숲을 구분지어주는 돌담도 성인 무릎 높이에 불과해 쉽게 들어갈 수 있고 도로에서 시신이 발견된 지점까지 직선거리도 1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시신 부패가 진행됐지만 인근 주민들은 시신의 존재를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야자수숲이 울창해 밖에선 안쪽이 들여다보이지 않는 데다 역한 냄새 등도 맡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드론으로 상공에서 내려다봐도 높이가 3, 4m를 훌쩍 넘는 야자수 100여 그루에서 뻗어나온 잎줄기가 빽빽하게 가리고 있고 낮 시간에도 숲 내부 상황을 들여다보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야자수 숲은 개인 사유지로 알려졌는데 관리인조차 최근에 숲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자수 기둥도 성인 양팔로 앉기 어려울 만큼 두꺼운 데다 표면이 뾰족해서 기둥 사이로 다니기 어렵습니다. 장 씨 남자친구는 야자수 숲에 이런 환경을 들어 장 씨가 슬리퍼를 신고 거기까지 굳이 들어갔을까 싶다고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실종부터 사망까지의 미스터리도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장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은 이 한림항 쪽에 있는 통신사 기지국인데요. 장 씨의 숙소 그리고 시신이 발견된 숲까지 반경 약 2km 범위에 몰려 있습니다. 숙소를 나선 뒤 휴대전화 신호가 끊기기까지의 행적, 오세정 기자가 그 반경 2km를 추적해봤습니다. 장미란 씨가 숙소였던 펜션을 나서는 모습이 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건 지난 5월 12일 밤 10시 15분입니다. 그리고 어제 실종 104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장 씨. 장 씨가 발견된 야자수 숲은 숙소에서 직선으로 약 400m, 도보로 5분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장 씨 숙소에서 야자수 숲까지 직접 걸어가 봤습니다. 숙소를 나서자마자 양배추밭 사이로 좁은 길이 이어지고 잠시 뒤 갈림길이 나옵니다. 이 중 야자수 숲으로 이어지는 길은 2개. 두 길 모두 길을 비추는 가로등이 거의 없고 방범용 CCTV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해가 지면 밖에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갈 필요가 없지. 장 씨가 숙소를 나선 뒤 사망까지의 행적도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장 씨가 숙소에서 야자수 숲으로 직행했는지, 한림항 등 인근 다른 장소를 들렀는지 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서입니다. 장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은 한림항 근처 이동통신사 기지국입니다. 신호가 잡힌 통신사 기지국 반경 2km 내에는 경찰 수색이 진행됐던 한림항을 포함해 시신이 발견된 야자수 숲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장 씨가 사망한 이후 시신 옆에 있던 장 씨 휴대전화가 꺼질 때까지 계속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망 전 기지국의 신호 수신 반경 안에서 다른 장소를 들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도 장 씨의 사망 전 동선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네, 지금부턴 장미라 씨 사건이 허위로 종결된 이후에도 이어진 경찰의 부실한 대처 의혹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경찰이 이번 실종 사건의 핵심 증거인 112 최초 신고 녹음 파일을 확보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허위 종결 의혹이 나온 이후에도 보관 조치를 하지 않아 진실을 밝힐 기초 자료를 자동 삭제되도록 방치한 겁니다. 김호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 제가 112로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한 거죠. 장미란 씨에 대한 최초 112 실종 신고 녹음 파일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3개월 보관 기간이 지나 자동 삭제된 겁니다. 5월 실종 신고가 처음 접수된 이후 2달 뒤 2차 신고에 허위 종결 의혹이 불거졌고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뒤 이달 제주경찰청도 직접 수사에 나섰지만 최초 신고 녹음 파일 보관 조치는 없었고 삭제됐습니다. 112 쪽으로는 통보나 뭐 이런 게 온 게 없으니까. 경찰이 3개월이나 허송세월을 하다 보니 증거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경찰이 기초 증거조차 확보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초 신고 내용이 수사에 가장 기본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이전에 자료가 삭제됐다 하는 것은 충분히 좀 문제가 있는. 경찰 측은 A 경장에 대한 수사 의뢰가 급선무였다며 신고 파일 없이도 수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또 다른 실종자 60대 남성의 가족들은 소식이 끊긴 가족을 찾기 위해 다시 실종 신고를 하려 했지만 경찰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 실종팀은 이미 장미란 씨 사건이 허위로 종결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김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A 경장의 실종 신고 허위 종결로 제대로 된 수색 작업 없이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남성의 가족들은 지난달 6일 경찰서에 세 번째 실종 신고를 하러 제주 서부경찰서를 찾아갔지만 실종팀에서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갔을 때 어머니 혼자 또 갔어요. 찾아달라 요청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럴 거면 딴 데 가서 알아보래요. 그런데 이 시점에 제주 서부경찰서 실종팀은 A 경장이 장미란 씨의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장 씨 실종 사건이 재접수된 후 A 경장의 허위 종결을 인지하고도 A 경장이 담당했던 실종 사건 재접수를 안 받아주고 그냥 돌려보낸 겁니다. 제주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장 씨 사건이 허위 종결된 건 다들 알고 있었지만 60대 남성 사건도 A 경장이 처리한 건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60대 남성의 가족은 장 씨 사건이 언론 등에 보도되자 다시 경찰서를 찾아갔고 다음 날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제주 서부경찰서 전현직 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4명을 대기 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에선 또 다른 실종자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사흘 전 실종 신고된 70대 남성이 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제주에서 발견된 실종자 시신만 벌써 4번째입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의 한적한 마을 앞바다입니다. 해상에서 남성 시신이 발견된 건 그제 새벽 3시쯤. 낚시꾼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시신은 70대 남성 A씨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제주에 와 있었는데 전날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가보니까 유서 발견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고를 집도 싹 정리되고 해가지고. 시신이 발견된 곳은 A씨가 머물던 곳과 1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부검에선 외상 등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실종자 또는 실종 추정자 시신이 발견된 건 지금까지 4구에 이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전직 경찰관이 제주에서 저지른 끔찍한 범행도 알려졌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살해하고 달아난 전직 경찰관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공항 밖으로 나옵니다.
이혼 소송 중이던 5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 A씨가 제주경찰에 압송되는 모습입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아내가 거주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저녁 7시쯤. 수사는 A씨의 실종 신고가 발단이 됐습니다. 지난 23일 A씨 가족이 연락이 끊겼다며 서울 지역 경찰서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은 다음 날 A씨가 자주 가던 경기 구리와 부인이 사는 제주 서귀포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오전에 집을 찾은 경찰은 빈집인 줄 알고 그대로 돌아갔고 오후에 방문해 유리창이 깨진 걸 보고 내부를 수색해 숨진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경기 지역 숙박업소에서 숨어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체포 직후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2일 제주로 들어와 다음 날 새벽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3일 날 새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종 신고할 때 당시는 이미 범행이 다 이루어진. 서울에서 근무하던 A씨는 제주에서 1년 정도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이후 홀로 서울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있다가 가셨다고 들었어요. 처음 내려오셨을 때는 같이 사셨으니까 두 분이 내려오셨어요. 앞서 법원이 주거지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렸지만 이를 어기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그런데 이번 제주 실종 사건을 두고 온라인에선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의혹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온갖 루머가 제주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배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SNS에 제주 실종 사건을 검색하자 관련 글들이 쏟아집니다. 타사를 의심하는 내용부터 중국인들의 범행 연루설, 경찰의 A경장 비호설까지 온갖 추측성 글들로 도배됐습니다. 경찰이 사실관계를 일부 밝혔는데도 소문과 의혹이 난무하는 겁니다. 타사를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밤에 쓰레기 버릴 때 2인 이상 움직이라는 경고 문구부터 제주 여행 가기 무섭다거나 제주도 불매운동 하자는 부정적 게시글도 적지 않습니다. 방송인 홍해걸 씨도 제주는 건장한 남성도 혼자 다니면 안 된다는 SNS 글을 썼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제주 관광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억울하긴 하죠. 아무래도 제주도 덜 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런 소문이 나면 그 지역에 가고 싶겠어요. 근거 없는 루머가 더 확산되기 전에 경찰이나 행정당국이 나서 진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1위와 2위입니다. 국가수 1차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어제 제주도에서 발견된 시신이 실종됐던 장미란 씨로 확인된 겁니다. 먼저 발언부터 확인하시죠. 손목에 차고 있던 그 팔찌도 발견이 됐고요. 핸드폰하고 그 사람이 들고 나갔던 거는 다 확인됐습니다. 옷은 차기는 그대로 입혀 있는 상태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후드티 착용했던 거하고 슬리퍼하고 그리고 바지하고 다 일치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부검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석 달, 100일 넘게 만에 발견됐기 때문에 확인 절차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일단 날씨가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시신 부패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3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살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질 것 같고 특히 이제 지문으로 우리가 보통 확인을 하는데 예. 지문 확인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DNA 감식 등등을 하는데 보통 이제 이 감식을 할 때는 그러니까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뭐 반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생활용품들 이게 맞느냐에 대한 1차적인 확인을 하고 예. 이제 그것도 혹시 이제 조작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지문 채취가 안 되면 DNA를 이제 채취를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치아 상태를 확인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신문을 확인할 때 보통 치과 같은 데 가면 치아 기록들이 다 남아있거든요. 예, 금리빨을 했는지 그렇죠. 말인지. 그리고 치아의 상태라 이런 게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걸 확인해 보면 확실히 그 사람과 맞다라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차 부검 결과가 장민환 씨가 맞다는 걸로 이제 확인을 했고 예.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이제 확인하면 DNA 확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어떤 증명을 해낼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장미란 씨로 확인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은배 팀장님, 여기 보면
특이 골절은 발견이 되지 않았다. 이 특이 골절은 왜 보는 겁니까? 특이골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제3자가 개입을 해서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뭐 폭행을 한다든지 그 상처를 입었을 때 골절이 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발견 안 됐다는 얘기는 본인이 그 경찰에서 판단하기는 확실되진 않지만은 제3자가 개입한 범죄 피해로 보기보다는 어떤 뭐 사고사라든지 아니면 실족사 아니면은 본인이 극단적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런 걸 확인하는 것이고, 지금 그 이 의원이 말씀한 대로 실제적으로 경찰이 발견할 때에 지문이 가장 좋습니다. 예. 하지만 시신이 오래되면 지문이 없어지니까 DNA 감식도 하고 치아 감식도 하는데 이게 거의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류품이 거기에 옷 같은 것도 있고 팔찌도 있고 이런 걸로는 추정만 할 뿐인데, 그러니까 누가 갖다 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현장을 위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100% 확정은 아니지만 대부분 맞다고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국가원에서 국수원에서 이거를 감식하게 되면 DNA, 치아 감식 요걸 하게 되면 거의 100% 맞는데, 국수원에서는 아직 요거를 구두로 통보를 했을 뿐이지 서면으로 통보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100% 아니고 99.9%는 맞다고 보는 것이고, 서면 통보가 올 경우는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부검 소견은 나왔지만 이번 사건에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그 의문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경찰은 이 밤은 늦게 왜 이 장미란 씨가 그 위치를 찾아갔을까? 왜 거기서 발견됐을까? 여기에 대한 미스터리가, 이 장소에 대한 미스터리가 있는 겁니다. 자, 실종 당일날 5월 달에 왜 장미란 씨는 숙소를 나갔을까? 자, 장미란 씨 남자친구는요, 이 연인 장미란 씨가 강아지를 데리고 이 주변길을 자주 산책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전혁진 변호사님.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마지막에 생존했던 장미란 씨를 본 것은 그 남자친구지 않습니까? 네네. 남자친구의 증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 뭐 저도 강아지 키우고 가끔, 아주 가끔 산책 데리고 나갔는데요. 오밤중에 데리고 나가겠습니까? 낮에 나가지. 늦어도 저녁 때쯤 데리고 나갔다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미란 씨가 집을 나선 시점이 언제였냐면 5월 12일 밤 10시 15분이었어요. 예. 그때는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CCTV에 잡힌 게 그 다음 날인 5월 13일 새벽 1시 30분이었고요. 예. 그 이후로는 CCTV가 다 삭제가 돼가지고 확인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장미란 씨의 그 핸드폰이 언제까지 살아있었냐면 5월 16일 아침 9시까지는 이게 전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디에서 그 마지막 그 신호가 있었냐면 저 집 근처가 아니고 한림항 근처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장미란 씨는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5월 16일 오전 중까지는 생존해 있었고 한림항에 그 핸드폰이 네. 살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핸드폰을 들고 시신 곁에서 핸드폰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그 핸드폰 들고 본인이 거주하던 집 근처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사망을 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렇다라고 하면 5월 13일, 14일, 그다음 15일 아침까지 이틀 반 정도가 그 생존해 있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데, 그 와중에 실종 신고도 이루어졌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그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요, 경찰이 정말로 제대로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예, CCTV가 없어서 참 밝히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밤에 5월이었으니까 나름 괜찮았겠죠. 그 밤에 왜 이 장소로 나갔을까? 여기에 대한 의문, 자, 그 인근의 주민과 형사과장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밤에는 사람 많이 안 다녀요. 뭐 감시 카메라는 얼마나 있어요, 이건?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다 아는 사람들 다니니까. 이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요. 그 산책로가 뭐 한 두 군데,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동거남 얘기가. 그 중에 한 곳이 이 산책로입니다. 산책로다. 그러면 여기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를 알고 있었을 텐데 왜 경찰은 여기를 안 찾은 걸까요, 김 팀장님? 그 문제가 뭐냐면 당시에는 사실은 경찰에서 수색을 하긴 했습니다. 알다시피 실종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112 신고가 들어오면 사항실장이 장악을 해서 현지 출동을 시키는데, 출동하는 과정에서 그 지금 우리가 그 피해자를 불리는 그 부경장이 그
이게 실종자하고 통화를 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수색을 하다가 중단한 상태인 것이죠. 그 당시엔. 그러다 보니까 못 찾은 것이고 지금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위치, 중계탑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장소가 나오는 게 아니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중계탑이 멀기 때문에 서울은 촘촘히 세 있는데. 서울은 그렇죠. 한 50m인데 지방은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산책로는 그 사망했던 그 장변환 씨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지리감은 있다. 그리고 저 산책로 이 말은 사실은 장변환 씨가 말한 게 아닙니다. 사망했으니까 같이 있었던 남자친구가 얘기했기 때문에 예. 주변하고 요거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 것인데 어찌됐든 전혀 모르는 곳이 간 곳이 아니고 장미란 씨 같은 경우에 자기가 지리감이 있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실제로 장소는 처음 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경찰에서는 저게 지금 현재로서는 범행에 의한 피해가 아니고 본인이 어떤 극단적 선택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의심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남자친구는요. 처음에 그 경찰이 의심했던 CCTV가 주로 있었던 한림항 거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요, 이렇게 바닷가까지는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바로 한 블럭 전이 이제 저희가 자주 가던 이제 고깃집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하는 읍내예요. 읍내 중심 거리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도 바닷가 배 있는 데까지는 잘 안 나왔죠. 더군다나 걸어서는. 자, 장미란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야자수 농장, 야자숲이었습니다. 굉장히 키가 큰 야자수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이던데 평소에 가로등도 없고요. CCTV도 없고 이게 읍내 방향으로 외출을 했는데 예상 동선과는 다른 곳에서 발견됐다. 평소에는 꺼리던 곳, 좀 위험하고 컴컴하니까 잘 안 가던 곳이었는데 왜 여기에서 시신이 발견됐는가? 이 의문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게 산책을 할 때 그 야자수 숲을 보고 어우 저기 무서워 예.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마 눈으로 보셔도 알겠지만 저 야자수가 굉장히 빽빽하게 지금 심어져 네. 있고 그리고 사이사이가 저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낮에도 굉장히 아마 가기가 힘든 곳인데 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커멓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친구,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가 이번 피해자 장미란 씨가 여기를 지날 때마다 저기 난 무서워라고 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곳에 왜 그러면 갔을까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고 또 평소에 어떤 뭐 좀 우울감이 있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선택을 왜 본인이 제일 무서운 곳에 가서 했을까라는 그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의문이 있고 그리고 그날 이렇게 나갈 때 보면 그냥 평상복으로 그냥 집에서 있는 옷 입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저 밤에 왜 굳이 나가게 됐을까 등등. 더군다나 이제 이쪽 거리 자체가 보면 굉장히 어둡고 또 CCTV도 사실은 이제 117개가 정도 그 주변에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그게 다 이제 지워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만 좀 더 확인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행로가 어디쯤인지는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게 워낙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30일만 지나면 모든 CCTV가 다 이제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인할 수가 없는데 글쎄요. 이런 부분들 아마 밝히기는 꽤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은배 팀장님. 근데 아무리 숲이라고 하고 인적이 드문 곳이라긴 하나 뭐 농장 주인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구든지 그 숲에 잠깐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또 시신이 부패했다면 그 냄새도 났을 거고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100일이 넘도록 못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104일 만에 발견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사체 같은 경우에 부패할 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근데 주변에 나는데 사실상 숲속에 깊이 있으면은 냄새가 멀리 퍼지진 않습니다. 그러면은 의심이 가는 거예요. 본인이 거기에 가서 사망한 장소가 맞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사망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속으로 옮겨느냐는 것인데 경찰에서 지금 보이는 건 뭐냐면 현장에 유류품 발견이 됐고 현장 상황을 봤을 때는 현장에서 사망한 것이라고 수사하고 있는 이유가 있고 또 경찰 경장 대행이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아마 본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만한 도구가 있더라.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국수원에서 부검한 뒤에 외상이 있다든지 탈핵에 의해서 살해하는 그 내용이 나오게 되면 또 얘기는 틀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부검을 하고 있으니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좀 기다리게 되면 실제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력에 의해서 3자가 개입해서 사망케 한 것인지는 좀 더 수사하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거리가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걸어서 한 10분 내외로
갈 수 있는 곳인데 조금만 빨리 경찰이 움직였더라면 시신도 혹시라도 빨리 찾을 수 있고 아니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구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정 변호사님. 근데 이제 경찰이 어제 발표를 하면서 타살 흔적은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오늘 국가수의 부검 결과가 나왔으니까 오늘 결과를 보고 얘기해도 되는데 어제 미리 얘기한 거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은요, 사실은 장미란 씨는 경찰이 그 간접적으로 이러한 그 불행한 일을 만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장미란 씨가 마지막으로 CCTV에 찍힌 게 5월 13일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거했던 그 남자친구가 5월 13일 아침에 딱 깨워보니까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다렸겠죠. 13일, 14일, 15일까지 기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참다 못해가지고 5월 15일 저녁 6시 43분 딱 이맘때쯤에 경찰에 신고를 갖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신고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부경장이 받았단 말이에요. 직접 받은 거죠? 직접 받았어요. 왜 부경장이 받았냐면 야간 근무자가 왜냐하면 오후 6시 퇴근한 다음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경장이 뭘 했냐면은 그 남자친구한테 장 씨하고 연락이 닿았다. 연락이 닿았다는 건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핸드폰이 켜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지도 않고 연락이 닿았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또 거짓말했냐면 장미란 씨가 자신의 위치를 아무한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건 종결 처리를 한 게 그게 그날 밤 9시 36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한테 실종 선고 받은 게 6시 43분인데 이 부경장이 자기 마음대로 그 시스템에서 그냥 삭제해버린 게 그게 그 9시 36분이니까 3시간도 안 걸려서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그 장미란 씨한테 전화 통화가 돼가지고 이런저런 만약에 뭐 불행한 선택을 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설득하고 그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명백한데 왜 갑자기 저 사람은 스스로 그 불행한 선택을 했다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만약에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설마 경찰이 이야기한 게 그게 맞을까? 그래서 저는 그 부검 결과도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핸드폰은 꺼져 있지만 핸드폰 발견됐습니다. 그 안에 포렌식 하면 그 안에 CCTV 이제 다 6월 중순에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증거는 없지만 핸드폰이라도 제대로 포렌식 해가지고 정확한 사인이 나와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 원인이겠죠. 예, 그걸 찾아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타살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경찰의 발표. 하지만 이 범죄 심리학자는 이런 반응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타살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어떤 추정이나 단정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지금 공개된 내용을 보자면 뚜렷한 타살 정황 혹은 제3자의 개입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실무 현장에서의 그런 어떤 추정은 현장에 갔을 때의 현장의 성격과 모습이 있거든요. 누군가와 몸싸움한 흔적 전혀 없고 제3자가 들락날락거리는 흔적 없고 시신의 상태가 어떤 변동이나 이동 유기 흔적 없고 아직까지 그걸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어떤 요인들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이 국과수의 부검과 경찰의 철저한 과학수사 또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좀 밝혀져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타살 흔적이 없다라는 발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화를 내고 계신 건 타살 흔적이 없으니까 이건 경찰이 뭐 미리 알아서 수색을 잘했더라도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일이다라고 둘러대고 변명하고 책임함이 없다라고 할까 봐 많은 국민들이 화를 내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김 팀장님. 발견 당시 자세와 위치 등을 봤을 때 범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경찰이 밝혔고요. 장미란 씨 남자친구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힘든 일은 없었다. 뭐 이거는 결국 수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내용인데 이렇게
이렇게까지 얘기한 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현장에 출동을 했을 때 저희가 현장을 보게 되면 현장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검시를 합니다. 외상으로 봤을 때 뭐 흉기가 찔린 자국이 있다든지 상처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타살이 맞지만 전혀 문제가 없을 때는 혹시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아니야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시신이 워낙 부패가 심했는데 알 수가 없는 그걸 것이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상황을 보는데 그 현재 상황에서 유류품이 없어졌다든지 아니면 금부치가 없어졌다든지 휴대폰이 없어지면은 범죄 가해자들이 그걸 없앨 수도 있거든요. 근데 현재 위치 자세라는 건 뭔 말이냐면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위치 자세라는 얘기는 본인이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극단적 선택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단정을 못 합니다. 하지만은 저런 내용이 바뀔 수가 있는 게 국수원에서 부검을 해봤더니 다른 사항이 나왔다.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지금 객관적으로 말해야 되는 것이지 주관적을 가지고 그 사람이 자살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극단 선택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그 길을 가다가 타인이 보고 어떤 범행을 당할 수도 있지만 현재 나온 객관적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그 생각은 좀 적은 것 같고 일단은 그런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말했기 때문인 것인데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 경찰은 보고 있는데 국가사의 감정이 다가오되면은 그때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 사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동학 최고. 네. 정말 경찰의 대응이 어이가 없는 게요. 이게 제주에서 발생한 일이고 제주에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제대로 수사도 않고 덮었다는 의혹 아닙니까? 얼마나 유가족들이 가족들이 답답했으면 제주에서 신고됐는데 지난달 19일 7월 19일 날 서울 노원경찰서에 2차 실종 신고를 냅니다. 그 살았던 가족이 노원구에 사시나 봐요. 실종 신고를 냈더니 담당 경찰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 큰 성인인데 가출한 거 아닐까요? 왜 친척이 신고하러 왔어요? 발견 안 된 게 좋은 소식 아니에요? 뭐 살아있을 수도 있겠죠?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유가족 입장에서는 가슴을 치고 땅을 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가 뭡니까?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을 뽑는 이유는 뭡니까? 국민들에게 대국민 서비스하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찰은 치안과 안전, 생명 이거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 아닙니까? 근데 그 기관으로 믿을 거는 지금 사실 그 기관밖에 없는데 딸이 실종돼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연락이 안 되는 게 오히려 다행이 아니냐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 어느 가족이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그러면 연락 안 되니까 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할까요? 제가 볼 땐 저 대응도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보는데 물론 저간의 사정은 있겠죠. 예를 들면 현실에서는 뭐 부부싸움하고도 가출하고 그거 실종 신고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실종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왕왕 벌어지니까 저런 대응이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지만 실제로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나면 이거 어떻게 수습할 겁니까? 수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차제에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다시 따져서 이 체계에 대한 수정, 시정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저희들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은혜 팀장님, 이게 혹시 제주에서 수사가 되니까 다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실종 신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 7월 19일은 이미 이 부경정이란 제주에 있는 경찰이 사건을 덮은 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건이 종결된 거로 나오니 들여다 보니까 이거 사건 끝났네? 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닙니까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부경장이 그걸 삭제했기 때문에 그 사건은 종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시 신고하러 왔으니 아마 그 담당 경찰관이 저런 말한 건 부적절한 것이죠. 그 가슴을 아파하면서 찾아본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런 식으로 뭐 변사자로 발견 안 된 게 다행이다 이런 말 했다는 거는 물론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은 유족의 가슴에 굉장히 대못을 박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노원은 그걸 받았다 하더라도 그 직접 수사하는 게 아니고 제주로 이첩을 하거든요. 때문에 저런 말 필요가 없는 것인데 아마 좀 부적절한 건 맞고 어쨌든 지금 가출이나 실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10만 건이 넘기 때문에 그거를 거의 99.9%는 거의 다 들어오거든요. 그중에 몇 프로만 지금 말한 대로 변사자라든지 발생이 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도 철저하게 이런 문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아마 위에서 지휘체계 감독체를 좀 강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제주에서 최근에 변사자가 4건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더 많겠는데 라는 걱정을 하고 있고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장미란 씨와만 관련해서 이렇게 경찰이 대응을 한 게 아닙니다. 한 명 더 있었죠. 60대 남성. 이 아들도 경찰에서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1
일주일 후에 또 신고를 하러 갔어요. 아버지가 뭐 가족 찾지 말라 그래 똑같은 반박 얘기를 하대요. 저한테 워딩 그대로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경찰을 믿었어요 저는. 어머니 혼자 또 갔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럴 거면 딴 데 가서 알아보래요. 이게 국민을 위한 경찰이 맞나? 사건이 커지니까 그 팀장이 직접 한 번 더 해봅시다. 찾아봅시다. 그러면 그 전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잖아. 자, 정 변호사님, 저 아들이요. 저렇게 화가 난 이유는 처음에 아버지의 실종 신고를 냈을 때 아버지가 빚이 있고 가족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얘기를 하고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족들은 큰일 났다. 빨리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결국 아마 이 시기가 지난달에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경장 사태가 이미 제주도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사건을 부경장이 덮었는지 여부는 모를 수 있다고 쳐도 이런 사건이 있는데 또 같은 경우에 어떻게 가족에게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가족들끼리는요 뭔가 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텔레파시라고 할 수도 있고 느낌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어디 그냥 머리나 식히러 여행이나 가겠다 이런 느낌하고 아니다 뭔가 일이 벌어진 것 같다 이런 느낌하고 그런데 부경장이 장미란 씨에 대한 것과 똑같이 그랬어요. 연락이 됐다. 그런데 내 위치를 알리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돌아온 것은 거의 백골이 되어버린 그런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아들이 저렇게 울부짖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경찰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개인적으로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금을 왜 냅니까? 조금 전에 이동학 최고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이런 거 잘하라고 그 세금으로 경찰들한테 월급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딴 데 어디 알아보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세금을 다 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탐정 찾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비용 들여가지고 그렇게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장미란 씨 사촌 여동생한테도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는 게 오히려 좋은 소식이다.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발견됐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이야기는 어떤 뉘앙스가 딱 다가옵니까?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이전까지는 검찰하고 경찰이 있었어요. 검찰 없어집니다. 그럼 남는 건 경찰밖에 없는데 이런 경찰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딴 데 가라고 하는 경찰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부 여당이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찰이 막대한 권한을 곧 갖게 되죠. 하지만 이런 부실 수사 의혹이 커질 때마다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혹이 들게 됩니다. 제주 서부경찰서 경찰관 석방 하루 만에 불구속 상태로 영장 심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 모습부터 확인하시죠. 사망이라고 장미란 씨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허위 동력 인정하시나요? 실종을 하는 거야? 장미란 실종을 발견됐는데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공약을 안 했는데 했다고 쓰면 어떻게 실수죠? 일하기 싫었던 건가요? 안 들킬 줄 아셨어요? 위에서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겁니까? 저요. 미적분이 안 부끄러우세요? 반성하십니까? 어제 그저께 긴급 체포가 됐다가 긴급성의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다 해서 법원이 풀어줬고요. 오늘은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영장 심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법원이 오늘 밤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구속 여부에 대해서. 위원장님, 속으로 이제 반성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겉으로 볼 때는 막 유족들과 몸싸움도 있었고 기자들과의 실랑이도 있었고요. 또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다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을까? 빠져나올 궁리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여러 가지 경찰의 문제점을 보는 것이 첫 번째로 이번에 부경장이 혼자서 그 많은 어떤 실종 사건을 모두 다 끝낼 수 있었다는 그 시스템의 문제, 그게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즉 상관이나 예를 들어서 이것을 감시받을 수 있는
또 이 더블 체킹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전혀 없고 이 한 명에게 200 몇 명이 되는 실종 사건을 지금 다 책임을 맡겠다는 그 사실. 그게 아마 이번에 국민들이 꽤 놀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인데 긴급 체포의 요건이란 것은 아마 일선 경찰들 잘 알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긴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긴급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회사에도 나오고 출근하고 이런 사람은 체포를 못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안 잡으면 방황장 도망간다든지 해외로 출국하기 직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만이 체포 그 영장이 이제 성립이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부경장도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나 이거 잡는 거 이거 조금 문제가 될 텐데 왜냐하면 내가 도망가지도 않고 지금 출근도 하고 있는데 예. 나를 긴급 체포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 적부심을 신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찰의 지휘부가 과연 이 정도의 법률적인 상식도 없었나? 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게 만약에 긴급 체포를 잘못해서 나중에 뭐 영장이 청구돼서 구속됐다 하더라도 법원 단계에 가서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긴급 체포 잘못됐는데 공소 취소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되면 지금 네. 사건에 대한 그동안 수사했던 게 다 무산돼요. 오늘도 아마 이 공수처에서 수사했던 게 하나가 그런 방식으로 지금 취소가 됐던데 이렇게 수사기관들이 기본적으로 영장,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이런 것들을 어떤 단계에서 발급받고 어떤 상황에 해야 되는지조차 모른다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금 해야 되죠? 더군다나 이 사건은 지금 이미 많은 언론들 지금 전부 다 전국에서 다 관심 갖고 있는 사건인데 이걸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제주경찰의 어떤 이 문제가 꽤 심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경장이요. 어제 경찰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60대 제주 실종자 유족이 다가서자 달려들자 도주를 했습니다. 그 영상 보시죠. 유가족이가 시간 없으시니까 유가족이 말씀해주시니까 말해봐. 일하는데 귀찮아서 허위 종결하신 겁니까? 왜 하신 거예요? 왜 하시나요? 허위 종결 왜 하십니까? 실종자로 일면식 유가족에게 말씀하시죠. 허위로 종결한 거 사실인가요? 유가족에게 말씀하시죠. 시신 발견됐는데 유가족께 한 말씀 하시죠. 미안하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도 않으신 겁니까? 예, 거의 저렇게 달아나는 영상을 눈으로 확인하셨는데, 자, 김 팀장님, 본인은 사망이라고 기록한 것이 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 영장 심사에도 그렇게 주장했을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근데 실종자와 연락했다고 하는데 휴대전화 기록에 실종자와의 전화를 통화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자, 전산 허위 입력은 실수라고 했는데 여기에 장미란 씨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써놨다는 겁니다. 교통사고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다 터미널이 같은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것에 가령 뭐 사망, 뭐 그다음에 실종 이렇게 써 있어 그걸 체크를 하면 그 사망 원인은 주관식으로 써놓게 돼 있다고 합니다. 자, 교통사고로 써놨으니까 교통사고 사망으로 나온 건데 저거를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실수가 아닌 게 확실한 것 같은데요. 지금 뭐냐면 객관적으로 체크하는 거는 사망이라 하더라도 교통사고 사망이 있고 뭐 추락사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주관식으로 써 넣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경장 같은 경우는 왜 사망이라고 표시를 했느냐? 이 중요한 관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화를 했다든지 면담을 했을 경우에 실종자를 찾았을 경우에는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해제를 했을 경우에 자료가 남아 있다. 그런데 사망으로 쓸 경우에는 자료가 삭제가 됩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가 남아있으면 안 되니 자료를 삭제하기 위해서는 사망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사망으로 자료가 삭제된다 하더라도 담당서에서는 사건 내역 조회하면 나오지만 다른 사람 이런 데는 연결됐다 하더라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으로 쓴 이유는 자료 삭제를 하기 위해서 사망이라고 표시를 했고 거기에 내용으로 교통사고로 사망 이렇게 썼기 때문에 본인이 뭐 실수다 이건 절대로 아니고 고의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 변호사님, 그렇다면 왜? 도대체 왜? 아니 조사하고 찾아보면 되는데 왜 이렇게 써놨냐 이거예요. 일하기가 싫어서 그런 겁니까? 그런데 그 단계는 넘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컨대 일하기 싫다라고 해도 멀쩡히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을 사망했다라고 그것도 교통사고라고 한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경찰이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여기에 뭔가 그 부경장이 뭔가가 관련돼 있다라고 해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대한민국 경찰들이 일을 저렇게 한다라고 하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도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만약에 저 부경장이 저렇게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써놨는데 만약에 장미란 씨가 살아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가족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으로 적어놨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부경장은? 그렇다라고 하면 부경장은 장미란 씨가 사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게 이게 불합리한 겁니까? 이게 이상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이 제대로 밝혀야 되는데 경찰이 과연 제대로 밝힐 수 있겠는가? 이런 거 하라고 검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많은 국민들이 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진영이 지금 이 부경장이 혼자서 실종 사건을 거의 300건 가까이를 맡고 있었잖아요. 본인이 이 실종 사건 담당자로 온 지가 1년여밖에 안 되는데 그 300건 던져놓고 조사하라고 하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 체크해서 다 그냥 건너뛴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상당히 많은데요. 지금 검찰하고 시종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없는 걸 말씀드리고 일단은 당직하게 되면 밤을 새지 않습니까? 보통 실종이나 가출이 밤에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한 명씩 당직있다고 하는데 그 팀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당직했던 사건은 자기한테 배당이 되니 그 배당된 사건이 지금 298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사건을 맡았는데 지나다 보니까는 자동으로 귀화를 하는 거예요. 거의 99%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경장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건을 좀 이렇게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허위로 작성해 넣어도 문제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으로 표시가 되면 삭제가 돼 버리니 나중에 장미란 씨가 살아 돌아와도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본인은 그걸 노렸기 때문에 사건을 축소시키고 본인이 일하기 싫고 여러 가지 문제로 압박을 안 받으려고 저렇게 했던 것인데 저걸 말씀하신 대로 장미란 씨가 사망을 한 걸 알지 않았냐 이거는 좀 앞서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업무의 과다라든지 업무를 축소하기 위해서 자기가 입력시키고 해제할 수가 있으니 근데 해제 사항이 남게 하면 문제가 되니까 사망으로 하면 삭제가 돼버리면 아무도 모른다. 왜? 결제하고 위에 지휘 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삭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터지게 된 것이죠. 세상에 이거 누굴 믿고 국민들은 살아야 하는 겁니까? 당연히 국회에선 지금 이 경찰에 대한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다 조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제 대한민국은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하는 사회로 타락하는 중입니다. 사고는 본인들이 쳐놓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방화범이 불을 질러놓고 타인에게 화재를 진압하라고 닥달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자, 이동화 초.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직원 문책만으로 끝나면 지휘 체계가 필요하겠나라고 발언했더니 제주 서부경찰서 지휘라인 4명이 모두 다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지휘 감독 책임자들은 그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넘어간다면 이게 나중에 또 발생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체계도 시스템도 봐야 되는 거지만 그 잘못한 한 사람만 처벌한다면 나중에 지휘 책임자들 이 부분까지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차제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크로스 체킹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어떤 그 증언만으로도 그거를 신뢰하는 지금의 시스템은 완전히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통화했다면 통화 녹취든 아니면 그거를 정확하게 문서로 만들어 놓든 아니면 뭐 문자 주고받은 게 있다면 캡처든 뭐든 분명하게 그 본인의 말을 증빙할 수 있는 여건들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까지 터지면서 더욱더 경찰은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정부 여당은 어떻게 이 사건을 풀어나갈까요?